왕이 살던 궁궐에서부터 양반이나 서민이 살던 민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전통 건축 문화를 지켜가는 이들이 있다. 나무를 깎아 집에 뼈대를 만들고 틀을 세우는 이들을 목수라 하고, 거대한 돌을 쪼아가며 다루는 이들을 석수라 부르는 것처럼 집을 짓기 위해 흙을 다루는 이들을 토수라 한다. 흙벽에서부터 방의 구들이나 지붕에 이르기까지 토수는 흙을 빚어 집의 구석구석을 채워나간다. 집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내야 하는 이들. 토수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거칠지만 정교한 흙의 세계를 만나보자. (2008년 2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였다. 한 남성의 반화로 600여 년간 소중하게 이어오던 우리의 문화재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은 숭례문. 2012년 11월 다시 찾은 그곳에선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 계획을 세웠다.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이 한 가지 모자라? 어디 간다고?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복원 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곳은 국내 최고의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에서부터 그들을 돕는 현장 근로자들까지 수백 명이 일하고 있다. 그곳엔 토수들이 있다. 전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전돌 작업이 뭐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벽돌이지요 이게. 이 흙으로군 벽돌. 전돌을 쌓는 부분은 숭례문 1층 석축 기단과 2층 누각의 연결 부분으로 대략 1.5m 내외로 전돌을 쌓게 된다. 일의 공정 과정상 하루에 사용되는 흙과 벽돌만도 수십 톤에 달한다. 그때마다 이것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현장 깊숙이까지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 때문에 모든 과정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일의 반이 운반이죠.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줄지어 늘어서 흙이든 전돌이든 함께 나른다. 하지만 무거운 건축 자재를 몸으로 부딪혀 운반하다 보면 단순한 작업이라 해도 고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힘이 안 된다면. 전돌을 쌓는 현장. 이거 한번 뒤집어봐. 뒤집어보면 밝혀놓은 거 있어. 석이 1960이라고. 석이 1960이라고 이거 안 보여? 몇백 년 된 것에서부터 몇십 년 된 것까지 전돌마다 생년월일이 다르다. 그 원형 보존의 원칙이라는 큰 틀이 있어요. 원형 보존. 그래서 이 전돌도 지금 이 썼던 거를 다시 쓰는 거죠. 전돌 쌓는 복원 과정에 투입된 인력은 대략 10명 정도. 그중 5명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토수들로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이다. 한 4kg. 시멘트 역들이 1.8kg니까 그거 2장 무게 정도 돼. 4kg에 4.5kg 나간다고. 전돌마다 2-3cm씩 크기가 다른 데다가 땅의 기울기도 달라 각각의 미연에 따라 전돌을 쌓는 높이까지 고려해야 한다. 토수들은 이런 상황을 계산해가며 일정한 두께로 평평하고 정확하게 쌓는 것이 관건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줄, 수직하고 수평, 규칙과.
재료 하나, 공법 하나까지도 전통 건축 양식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 조금 느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토수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돌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인 토수 한 명이 하루에 쌓는 벽돌은 300장 내외. 일반 벽돌을 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전돌은 바깥쪽과 안쪽에 2번 쌓은 일종의 겹담이다. 그렇게 쌓은 전돌벽과 전돌벽 사이에는 흙이나 돌, 벽돌 등을 깨서 넣고 마사토와 강회, 흙 등을 섞어 꼼꼼하게 채운다. 속 채움 단계라 하는데 흙이나 돌 등의 서로 다른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 단단해지도록 다지는 것이다. 어차피 기계 쓸 일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다 수작업으로 해야지 되지. 뭐 기계 쓸 일이야 장비가 올리는 거 그런 거나 기계 쓰지. 다 수작업을 하잖아.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미장명장 1호인 김진욱 씨. 그는 3시간째 특별한 재료를 끓이는 중이다. 해초를 끓이는 것이에요. 이걸 끓이게 되면 점성이 있는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되죠. 이게 회반죽이나 이 회사벽을 바를 때는 그 점성을 높여주고 균열이라든지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통 건축 현장에는 현대 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재료들이 많이 사용된다. 토수는 흙의 성질을 잘 파악해 어떤 재료들과 섞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철저히 계산하며 이 일을 진행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용마로 양성 작업이 한창이다. 건물의 격식을 높이는 일종의 장식으로 재료를 달리해 3번 정도 흙을 바르게 된다. 토수들은 다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몇 시간을 웅크린 채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닿아서 안 아파요. 양쪽에 경력이 한 30년 됐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고요. 이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수백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문화재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토수들.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복원한다는 건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국보 1호 숭례문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그들은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전통가옥 건축 현장.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토수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일반 가옥을 지을 때 토수들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방에 구두를 놓을 때다. 황토를 이용해서 한옥을 짓는 이 집의 경우 여러 개의 방 중에서 16제곱미터 남짓한 방 한 칸의 구두를 놓기로 해. 일반 온돌 보일러를 놓는 데 비한다면 구두를 놓는 것은 과정도 복잡하고 사용되는 흙과 돌의 양도 엄청나다. 25년 경력의 유종 씨는 우리의 전통 난방법인 전통구들을 현대 건축에 이어오고 있는 토수다. 이해가 안 가네. 목수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고 또 석수는 돌을 만지는 사람이지. 그럼 토수는 뭐야? 흙 만지는 사람이잖아. 그죠? 흙 만지는 사람인데 뭐 구들도 놨고 또 담장도 쌓고 또 뭐 굴뚝도 쌓고 또 뭐 저 위에 지붕 위에 뭐 용마름 있는데도 발랐고 이런 게. 구들이란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전통의 난방 원리다. 오래 열기를 저장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구들. 과거엔 전통적인 자연석으로 구들장을 놓았지만
지금은 제품화된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불을 먹었던 거잖아. 화산을 먹었던 거. 그래서 아무리 높은 열이 나도 꺼지지가 않아. 구두를 놓는 과정은 아궁이나 고래의 종류 또는 토수들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구두를 놓기 위해선 반드시 수십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불을 지피면 열기가 방으로 들어오는 곳, 방에서는 아랫목에 해당하는 함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각형으로 싸되잖아, 사각형으로. 근데 아치로 쌓는, 동그랗게 쌓는 이유는 그만큼 열 효율을 맞아. 항아리의 원리랑 똑같아. 항아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많이 잘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구들로 밥을 짓는 취사와 방의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다. 아궁이에 열을 가하면 방바닥 아래에 만들어진 고래길을 따라 열기와 연기가 이동하게 된다. 이때 그 위에 얹어놓은 구들장에 열이 전달되면서 서서히 그리고 오랫동안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합리적인 난방법이 바로 구들이다. 구들을 놓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공정에 따라 다양한 흙이 사용된다. 석분이면 석분, 돌가루 깼는 거. 황토는 질어서 안 돼. 습기가 있어. 여기 제일 좋아. 그런 거 본다. 아, 맞네. 어떤 흙이 장마철 습도를 조절하고 겨울철 냉기를 막는지 토수는 흙의 성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먹선요. 대략 80cm 높이까지 석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 건축 현장도 현대식으로 변했다지만 자재를 운반하는 건 아직까지 일꾼들의 몫이다. 작은 방이지만 구두를 깔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의 양은 적지 않다. 11월인데도 땀이 이렇게. 아, 당연히 땀 나지. 일하면서 땀 안 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투수들이 하는 일은 거의 수작업이다, 다. 그러니까 전부 손이 아니면 그래서 예술가라는 거야, 이거. 이 손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구두를 놓는 계획은 토수의 머릿속에 있고 구두를 놓는 과정은 토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선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손으로 달고지래야지, 달고지. 손으로. 요즘은 기계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흙 다짐이 이루어졌다. 통나무에 손잡이를 달아 즉석에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흙을 쳐 바닥을 견고하게 만든다. 구두를 놓는 모든 과정에는 토수의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건 낫나? 힘드니까 이제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더 이제 문제지, 앞으로. 구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나마 남아있는. 그렇지. 그냥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라. 기초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방 하나에 구두를 놓기 위해 사용되는 벽돌 수는 무려 2,400장. 토수는 벽돌에 황토를 발라가며 불이 직접 나오게 될 아궁이 쪽 함실에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시작된 열이 온 방으로 골고루 전달돼야 하는 만큼 함실을 만들 때인 토수의 연륜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불 배정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뭐 가운데로만 쏠리면 가운데만 방이 따를 테니까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야 돼. 여기서 있다가 이제 그 작업을 할 거라. 함실을 덮을 구들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함실 위를 덮는 구들장은 이맛돌이라고 불리는데 불이 들어오는 곳인 만큼 장기간 높은 열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불에 강한 돌로 특별히 세심하게 시공해야 한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바로 이 구멍들을 통해 열기와 연기가 함께 나오게 된다. 열기는 오래 품고 연기는 잘 빠져나가야 좋은 구들이다. 불은 앞으로 높이 치게 돼 있잖아요. 이 구멍이 크면 일로 열열이 너무 많으니까 덜 나오게 저 옆으로 돌리는 거라. 한쪽에서는 황토를 반죽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래뚝을 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래는 모양과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은 일렬로 나란히 늘어선 줄고래를 놓기로 했다. 고래뚝은 구들장을 올려놓기 위한 뚝으로 벽돌을 올려 쌓은 다음 진흙을 발라 마무리한다. 쌓여진 고래뚝과 고래뚝 사이를 고래라 하는데 이곳이 연기와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셈이다. 고래구멍, 고래길. 그래서 그 길로 화력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 돼야 이제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겠네요. 그렇지. 그거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함실을 만들면 여기서 불 배정을 잘 해줘야 돼.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하는 토수에 따라 고래를 놓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가장 오래된 형식의 구들인 허튼 고래는 막고래라고도 하는데 괻돌 위에 자연석인 구들장을 올려 만든다. 최근에는 구들 안에서 최대한 열이 오래 머무르도록 직선과 곡선을 더해 만든 혼용고래를 놓기도 하는데 역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줄고래다.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도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래뚝을 만드는 작업은 구들을 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힘든 일이다. 2,000여 장이 넘는 벽돌을 하나씩 일일이 쌓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작업을 해야 되시겠죠. 그렇지, 그렇게는 허리가 아파. 보통이 먹고 살기 답답해. 구들은 열기와 연기가 방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이상적인 난방법이다. 열기를 오래 가도록 지배하고 길들이려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노력은 구들 곳곳에 숨어있다. 고래길을 중간중간 막아놓은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걸려서 잘 못 빠져나가게. 고래뚝 위에 구들장을 덮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방 하나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들장의 수는 대략 180장 정도. 과거엔 얇고 평평한 자연석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돌을 구하기 힘들어 만들어진 구들장을 사용하고 있다. 고래뚝 위에 가지런히 구들장을 덮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는 진흙을 발라 빈틈없이 채우는 과정이 이어졌다. 무게가 큰가 봐요. 25kg 정도 나가지. 구들장으로 사용되는 현무암은 열 전도율이 좋은 데다가 작은 구멍들이 있어 열을 오래 보관하는 장점이 있다. 고래뚝 위에 안정적으로 구들장이 잘 놓여졌다. 집을 짓는 현장에서 토수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황토집을 짓는 과정에서 벽이 완성되기까지 4번 정도 흙을 바르게 되는데 이 역시 토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외벽 가지고 흙 치고 초벽 맞벽 치고 그다음에 이제 황토로 씌우면은 이제 황토집이 되는 거죠, 뭐. 황토집의 벽은 먼저 대나무를 잘라 촘촘히 외역기를 해서 만들어 놓는다. 대나무가 부족하던 시절엔
쌀이나무 가지를 엮어 만들기도 했다. 그 다음 벽 작업에 필요한 흙은 황토에 짚을 섞어 만드는데 되거나 묵지 않도록 배합이 중요하다. 갈라지지 말라고. 균열 방지. 그대 집이 깨끗해. 초벽을 바르는 작업이 시작됐다. 초벽은 7, 8cm 정도로 두껍게 바르지만 안쪽에서 다시 바르는 맞벽 작업은 그 반 정도의 두께만 바르면 된다. 힘든 자세로 집중해서 흙을 발라나가야 하는 작업인 만큼 체력 소모가 크다. 그래서 손에도 다 감고 이러잖아요. 팔목 감고 여기 다 감아버렸어 그냥 전부 다. 한쪽에서는 흙을 반죽해 공처럼 동그랗게 뭉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옥집 건축 현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 외에도 숨어있는 공간들이 많다. 그건 역시 토수의 손길이 필요하다. 동그랗게 뭉친 흙덩어리는 높은 곳으로 전달돼 석가래 아래 비어있는 공간을 막는 데 사용된다. 단골이라는 거예요, 단골. 방법이요? 네, 단골. 이거는 요 사이사이 막는 거, 단골. 틈이 생기지 않을까 세심하게 흙을 바르는 토수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흙집은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구들장을 덮기까지 힘들고 복잡한 과정은 끝났다. 이제부턴 아궁이에 불을 붙여 확인하고 감시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굴러 이제 연기가 제대로 분포가 되는가 보이는데. 구들은 한 번 놓은 후 이상이 발견되면 모두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놔야 한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해결해야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열기가 잘 분배되고 있는지, 연기는 잘 빠지는지,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토수는 매의 눈으로 구들장 구석구석을 살핀다. 잘 놓아졌어요? 잘 놓아졌지. 잘 맞아갖고 불도 골고루 잘 들어가고 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잘 살면 돼. 열기와 연기를 확인하기 위해 몇 군데 비워놓았던 구들장을 모두 덮고 나서도 감시의 눈길은 계속된다. 이때부터 구들장 사이로 연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때 날카로운 그들의 눈에 걸려든 것은 구들장 사이로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 토수는 완벽하게 연기를 막아내고 따뜻한 구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 구들장을 모두 깔고 나서 토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혹 연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발 앞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들장 사이에서 한 가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구들을 놓는 과정에서 연기가 새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건 연기가 새는 곳을 잡아내 철저하게 막는 것.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에 진흙을 발라 막는 것을 새침이라 하는데 완벽한 구들을 놓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숨을 일일이 손으로 딱 그래야 연기가 새는 걸 막아놓을 수 있어요. 지금 안에 넣으면 나중에 마르면 잡을 방법이 없어. 수십 가지의 공정 중 한 가지라도 실수가 있으면 놓은 구들을 다시 뜯어야 한다. 그러니 어느 과정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구들장 사이사이를 완벽히 막는 것으로 힘든 과정은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구들장 위에는 반죽하지 않은 마른 황토를 깐다.
황토는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친환경적 건축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무거운 흙집 나르기를 수십 차례, 황토로 방을 가득 채운 다음 흙을 고르는 것으로 토수의 일은 끝이 난다. 구들이 마른 며칠 뒤 그 위에 한 차례 덧바르는 작업만 남아있다. 수백 개의 방에 구들을 놓았다는 토수. 왔다! 수고했습니다. 이 방은 토수에게 또 하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토수의 매력은 흙을 만진다는 거. 흙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흙을 만지면 사람이 유해져요. 행복해져. 그래서 흙 위를 못 버리는 거야. 경상남도 사천의 한 사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신도들이 머무는 부속 건물이다. 고작 1년밖에 안 된 구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 전체도 고루한 따뜻하다. 네, 고루한 따뜻하고 또 전체가 따뜻하게 하려 그러면은 구들에는 탈 정도로 뜨거워서 원하는 정도로 열 분배가 또 안 된다. 뜨거워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야 이제 위에도 따뜻해지고 열 분배가 안 된다. 열 분배가 이제 골고루 잘 안 되고. 공사를 맡은 토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인 구들 명장 1호 안진근 씨다. 원인을 찾기 위해 아궁이부터 살핀다. 저 보면 이 불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아니 꽉 탔잖아. 저기, 응? 먼지가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돼. 우리 공법에 맞게끔. 쉬운 건 아니야. 항상 어려워. 문제가 생긴 구들은 일부분만 수리해 사용할 수 없다. 깨끗이 해체 철거한 다음 다시 놓아야 한다. 철거 작업을 위해 먼지를 빨아들이는 환풍기까지 동원된다. 구들은 흙과 돌로 녹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 유난히 먼지가 많다. 먼저 황토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같은 간단한 도구로 철거를 시작하는데 뭔가 느낌이 수상하다. 예? 최악의 상태지. 세면이라는 거는 불기가 300도만 가도 300도만 가도 거기 내려 부실해지는 건데 이 안에 열기가 최대한 그래도 400도 이상 되는데 그 불의 기운도 모르고 난 사람이야 이거. 이전 시공자가 구들을 놓으면서 시멘트를 섞은 콘크리트를 바른 것이다. 결국 기계를 사용해 철거 작업을 이어나갔다. 예상보다 철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상황. 구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철근들까지 눈에 띈다. 철근을 잘라서 꺼내야 하는 상황.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철거 작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황토집의 경우 돌이나 흙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철거를 하더라도 심각한 건축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해끗다. 방 하나를 철거하는데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 데다가 잘못 놓인 구들 때문에 연소가 되지 않아 그름으로 검게 변한 돌들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 2톤 더 돼요. 네? 2톤 더 돼. 아니, 이 작은 방에서도 2톤은 안 돼. 이렇게 뜨겁게 해놨는데 뭐 2톤만 놓아 수없이 놓지. 철근까지 보너스를 이어놨어. 철근까지 보너스를 이어. 방 안에서 나온 철근의 양도 엄청난 상황. 그 전통을 가장한 그 사입이라고 보면 되지. 토수에 따라 구들을 놓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통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국적 없는 구들이 놓여 있었던 셈이다. 구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난방법으로 흙과 돌을 이용해 만든 건축 양식이다. 연기가 없이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이상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새로 구들을 깔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말끔하게 정리해 나갔다. 작은 방 하나에 구들을 까는 것이지만 필요한 건축 자재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은 편이다. 황토는 5톤 정도, 돌과 모래는 합쳐 2톤 정도가 필요하다. 구들을 놓기 위해 아궁이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다. 불을 붙여 넣게 되는 바깥쪽 아궁이는 철제를 이용해 입구를 만들게 된다. 돌 하나가 속을 썩여 철제 아궁이를 끼울 수 없다. 매 과정마다 돌발 상황이 많지만 호수는 침착하게 하나씩 공정을 이어나갔다. 불을 지피면 뜨거운 열기가 직접 닿는 부분인 만큼 불의 강한 자재로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문제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벽돌을 나르는 작업이 이어졌다. 작은 방 하나에 구두를 놓는 데 필요한 벽돌은 대략 1,500장 정도. 토수는 먼저 아궁이에서 열기가 시작돼 처음 방으로 들어오는 함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열기가 분배되는 곳으로 방에서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해당된다. 벽돌을 쌓은 다음 그 위에 구들장을 얹어 불이 나오는 길을 만든다. 예. 불이 좀 더 편안하게 지가 처음에 얻어진 그 에너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황토를 덮고 다지는 작업이 이어졌다. 수십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구들은 결국 방 아래에 길을 만들어 열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구들장을 데우는 난방법이다. 본격적으로 고래뚝을 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기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오늘 쌓는 고래뚝은 특이하게도 원형으로 회전시켜가며 쌓게 된다. 이걸 꼼꼼하게 이리 구멍을 막아줘야 연기가 닿는 데를 새지 않고 연들로 나가 이리 가지. 그러다 보니 토수의 손에선 진흙 마를 날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차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바퀴를 돌아 이 방의 크기에 의하면 세 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래뚝을 둥글게 쌓는 이유는 회전을 시키면 열이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 적은 연료로도 열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고래길 사이에 흙을 파기 시작한 일꾼. 열기와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길에 항아리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열이 아주 고열이 서서히 식으면서 습도가 변한다고. 습도는 그 물이거든. 물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안에 있는 온도를 갖다가 뺏어가는 감열의 원인이 되는 거야. 언제 한번 내가 기회가 돼서 이걸 파보니까 그 안으로 전부 다 물이 똑똑 떨어져 있더라고. 뜨거웠다 식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습기가 발생하는데 항아리에 물이 고이도록 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항아리에 이어
잠시 후 공사 현장에 소금 부대까지 등장했다. 열기와 연기가 지나갈 고래길 사이사이에 소금을 붓는 일꾼들. 이 소금이 열에 의해 가지고 한 35%가 녹는다고. 녹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는 코팅 막을 행성을 하는 거야. 고래길에 깔린 소금이 냉기를 차단해주고 열기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 열을 더 보존해준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구들장을 까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구들장으로 얇은 자연석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화강암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 한 30kg. 쌓아놓은 고래뚜기에 구들장을 덮는다. 평평하게 하나씩 덮어가는데 각각의 구들장 사이에는 약간씩 공간을 띄워놓는다. 돌이 열을 받으면 늘어나니까 틈을 약간씩 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밀이지만 틈을 줘야 열을 받으면은 그 돌이 안 터지더라고. 구들장을 놓고 비어있는 공간은 진흙으로 꼼꼼하게 마감한다. 이 과정에서 틈새를 놓치면 연기가 새 나오기 때문에 구석구석 살피며 진흙으로 덧발라간다. 계속된 일정에 지쳤지만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은 계속됐다. 처음에 콘크리트를 깨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해가지고 이 일을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돌과 흙은 토수가 결정한다. 구들을 깔고 흙을 덮는 방에 이번에는 큰 돌들을 늘어놓는다. 이 돌은 충렬 기능이거든. 구들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지만 그 위에 복사열로 이루어지는 이 열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 돌이 식을 때까지 최소한 5일 이상 가는 거야. 구들을 놓는 재료나 공법 모두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것이다. 큰 돌과 작은 돌, 서로 다른 크기의 돌을 사용하는 데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작은 빨리 뜨시고 큰 돌은 늦게 뜨시는데 작은 열이 모여서 큰 열을 더 데워주는 거야. 열의 복사, 전도, 대류까지. 구들은 열 전달의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과학적 난방법이다. 드디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토수. 불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구들장을 말리기 위해서다. 좋은 에너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사랑받는 방이 되게 해주있어. 잘 들어간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는 토수. 철거 작업에서 구들장을 덮기까지 긴 하루는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밤 불을 피웠던 방은 어떤 상태일까? 토수는 오자마자 방부터 살핀다. 공대 한번 재봐봐. 뜨끈뜨끈하다 이게. 저거는 이게 참말 이거 뜻인데 뜨뜻하니. 아이고. 한두 시간쯤 불을 피웠는데도 7, 8시간이 지난 아침까지 방은 따뜻한 상태다. 그건 구들이 제대로 놓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적당하게. 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다음으로 마른 황토 흙을 덮는 과정이 이어졌다. 황토가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출신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다. 색깔만 보고도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다는 토수. 그러다 보니 흙 하나 고르는데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다 파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구두를 놓는 데에는 경험과 기술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매 공정을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하우일 것이다. 따져야 돼. 안 따지면 안 돼. 그들이 흘린 땀은 이 방에 머무르게 될 사람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겨울인데도 땀이 이렇게 나시나 봐, 이게 가면. 여기 환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게 바로 극한 직업인가 보다. 아, 너무 힘들어. 얘네기가. 토수는 마지막으로 방바닥이 잘 다져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3월 떠갖고 구두를 놓기까지 계속된 강행군. 잠깐의 휴식이 주어졌다. 안진근 씨는 토수들이 즐겨 먹는 단골 메뉴라며 돼지고기를 은박지에 싼다. 삼겹살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구들장을 바를 때 사용한 황토 진흙으로 고기를 싸서 아궁이에 굽는 것이다. 일명 진흙 바베큐 구이. 덮을 수 있네. 흙 만지는 사람들 특견이네. 그렇지. 여기 아궁이에다 바로 구우시는 거예요? 아, 왜 바로 집어넣어요? 이 복사일을 했으니까 익는 거지. 또 기다렸다 먹는 음식이 또 맛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아궁이에 넣어두었던 고기를 꺼내는 토수. 고기를 쌌던 진흙은 어느새 모두 사라졌다. 꼬 종이 한 개 가보시오. 보로박스. 잘 사졌으면 흙이 안 묻거든. 나무의 향과 함께 흙에 좋은 기운까지 담아 고기는 잘 익었다. 우와, 잠시만 보이소. 집을 짓는다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 하나씩 일을 꾸려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목에 또 먼지도 빼고 그 많은 먼지 다 마셔놨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다시 힘을 낸다. 구들의 마지막 작업을 앞두고 토수는 썰어놓은 마른 짚을 들고 나왔다. 짚은 흙과 잘 어울려 예로부터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마지막 들어가는 이제 작업인데 이걸 알매흙이라고 그래. 알매. 그 이제 황토하고 모래하고 배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집이 들어가면 갈라짐을 영 방지해 주는 거지. 어떤 흙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흙을 섞을 때 물의 배합과 섞는 방법도 중요하다. 마지막 알매 흙을 섞을 때는 직접 발로 밟아가며 반죽한다는 토수. 기계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흙의 성질을 발끝으로 느끼며 정확하게 배합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물이 안 차가워요? 차가워서 할 수 없지 뭐. 11일인데 왜 안 찾겠어요? 한여름 찌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도 한겨울 살을 내이는 추위 속에서도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팔을 걷어붙이는 이들이 바로 토수다. 발이 빠지기 힘이 들면 조금 있어가 됐다. 60을 넘긴 나이
힘든 일은 피할 법도 한데 현장만 나오면 오히려 힘이 솟는다는 안진근 씨. 언발을 아궁이 앞에 녹여가며 이 일에 온 지도 올해로 30년. 흙을 만지고 구두를 놓으며 살아온 시간이다. 이게 계절을 잊어버리고 이걸 이 찬물에 흙에다가 발을 밟고 아휴. 토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흙의 성질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맨발로 밟아가며 섞은 알매 흙을 바르는 것으로 오늘 과정은 끝이 난다. 3일 이상 말린 후 다시 한번 황토를 덧발라 주어야 한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뭘 옷을 만든다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삽 한 삽씩 이래갖고 만들어지는 거야. 구들이 놓여진 정갈한 방.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방이겠지만 토수에겐 마치 자식과도 같다. 또 하나의 또 내 새끼를 이 집에 양자 보냈는데 시집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씩 뒀다는 게 그게 큰 보람이지.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을 지켜가고 있다는 자부심. 그 마음으로 고래를 쌓고 구두를 놓는다. 한순간 잃어버린 우리의 것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 마음으로 돌을 쌓고 흙을 바르는 이들도 있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지만 흙을 만질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 힘든 노동과 고도의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 그들이 토수로 살아가는 이유다.